자, 오늘의 주제. 내가 대통령실 경호실장이라면 하면서 지킬 수 있는 대통령은 이라는 주제예요. 네. 그렇죠.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다? 우리 1화 때는 홈모노라는 하나의 책을 가지고 저희가 주제를 대입시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했죠, 방아님? 저희가? 이번에는 이제 여러 작품들을 가지고 한 개 아울러 보기로 했죠. 맞죠. 아주 클래식한 작품들을 저희가 갖고 왔습니다. 뭐 진짜 따지면 클래식 중에 클래식이죠. 역사에 남은 작품들이죠. 진짜 두고두고. 그리고 다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거의. 그럼요. 이런 작품 어디 없습니다. 이거 모르면 이제 학교 다시 가야 돼요. 맞아. 네, 진짜로. 간첩도 알아요, 내가 봤을 때. 간첩도 알아요. 맞아요. 간첩도 진짜, 알아요. 이건 간첩도 아는 거야. 왜 가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거 모르면 간첩이다. 아니, 이건 간첩도 알아. 자, 클래식 중에 클래식. 이 정도 얘기했으면 이제 대충 혹시 그건가? 하는 부분들 있으실 것 같아요. 바로 오늘 이 주제를 다룰 책들은 바로 전래동화입니다. 그렇습니다. 전래동화 외에도 저희가 설화까지 포함을 시켰어요. 옛날 이야기죠. 네, 구전. 옛날 이야기. 뭐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 피우던 시절. 뭐 따지면 군방되겠죠, 그때 당시에는. 예, 그 시절 이야기 속의 캐릭터들을 가지고 대통령 후보를 뽑을 겁니다. 어떻게 방아님 준비되셨나요? 그럼요. 진짜 진지하시네. 이거 큰일이네. 그럼요. 좋습니다. 그럼 바로 1라운드 들어갈게요. 1라운드입니다. 이번 라운드 부제목은 뭐냐면 노인 공경 라운드입니다. 이게 노인 공경이 될지 노인 공격이 될지 노인 곤경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라운드 이름을 이렇게 잡아놨고요. 네. 저는 금도끼 은도끼 속에서 나오는 산신령. 방아님은요? 심청전의 신봉사. 심청이 아빠입니다. 누가 먼저 얘기를 해볼까요? 산신령 혹은 신봉사? 편하신 대로. 오, 자신감. 네네. 그러면 약간 고유 명사처럼 우리 방아님이 먼저. 네. 왜 신봉사가 대통령이 돼야 되는가? 저는 일단 리더의 자격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 객관화라고 봐요. 자기 객관화. 자기 객관화. 그러니까 네네. 모든 싸움에 있어서 승리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내 조건을 내가 알아야 된다. 이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이제 심청이 아버지는 자기 능력을 확실히 알아요. 일단 눈도 안 보이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심청이가 아주 갓난 아기일 때예요. 심청이 이제 엄마가 이제 없잖아요. 그래서 그죠. 그래서 우유를 먹여야 되는데 뭐 그때 분유를 살 수 있습니까?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동네 아주머니들에게 젖동량을 다녀요. 맞아요. 예. 네. 신봉사는 자기에게서 우유가 나오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잠깐. 그건 너무 당연한 사실 아니에요? 그거 모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잠깐만. 이거는 일단 계속 들어봅시다. 네. 그렇죠. 일단 그리고 이 심청이가 우유를 먹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자기 객관화가 개쩐다는 거죠. 한 가지 더 포인트. 이 심청이 아빠는 동네 주민들에게서 완전 인기 짱이에요. 안 그러면 우유를 안 주겠죠. 젖동량을 갔을 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그냥 단순히 우유가 나오지 않는다. 심청이 우유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내가 갔을 때 우유를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다 떨어진 사람이에요. 약간 그거네. 그 동네의 킹파인 걸 아는 거네. 완전 유비. 인덕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죠. 옛말을 저는 한번 인용하고 싶은데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다. 가정을 잘 다스려야 이제 나라도 잘 다스릴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효심 깊은 아이로 자라고 애를 이렇게 잘 키웠다는 거는 적어도 이제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어떤 덕과 인덕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저는 일단 봅니다. 그리고 가장 현실적으로다가 한 말씀 드릴게요. 이 할아버지 뒷배로 용왕이 있어요. 뒷배로 용왕이 있어요. 이 할아버지의 사돈 어른은 용왕이에요. 그리고 이 배경이 조선시대잖아요. 좀 있으면 임진왜란 터져요. 근데 우리 이
그때 당시에 이 조정이 이 할아버지를 잘 구슬렸으면 용왕님이 가하 처치했죠. 애초에 한반도를 못 왔어요, 일본군이. 음, 이순신이 그냥 보잘것없는 장수 일로 이제 전락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음, 그러니까 우리 백성들은 편안하게 살고 이 용왕님 덕분에 전쟁도 안 나. 뭐 재난도 없어. 재난을 음. 막아주는 리더. 그것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있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청이가 이제 인당수에 몸을 던지기 전날 이 할아버지는 꿈을 하나 꿔요. 이제 꿈을 꾸고 신청이에 가서 야, 네가 황후가 되려는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예지력이 있죠. 미래를 볼 수 있는 예지력. 그 말인즉슨 리더는 이제 100년을 두고 봐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이 음. 나라의 100년, 앞으로의 100년. 근데 예지력이 있다? 그리고 뒷배가 있다? 용왕? 그리고 현실 자각. 너무 잘해요. 인덕 넘쳐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이것보다 더 대단할 수가 있습니까? 리더로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단 좋습니다. 방금 이제 용왕 얘기를 해주셨는데, 산신령. 말 그대로 산신령이 뭡니까? 방아님? 산신령 산에 이제 주거하고 있는 이제 백수죠. 백수요? 네. 아, 뭐 하나요, 산에서? 자, 산신령은요, 네. 산신령은 산을 지키고 다스리는 신령을 말합니다. 네. 그 말은 즉슨 이 사람은 이미 정치적인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네. 산을 지키고 다스리기 때문에. 네. 일단 거기서 저는 플러스 1점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킬 수 없는 게 또 정치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또 어느 곳에서는 아쉬운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그것도 납득시킬 수 있는 어떠한 제시하는 일, 뭐 사건 그런 게 있다면 그래 저 사람은 무슨 뜻이 있어서 저걸 선택했겠지라고 이해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좋습니다. 선택, 네. 예, 대통령이 선택하는 것은 대부분 다 그런 판단들이 다 맞선다고 생각해요. 저 음. 사람이 이걸 선택한데 이유가 있겠지라는 게 필수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이유를 저는 선신령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사람은 그런 판단력 있는 사람이니까 금도끼, 음. 은도끼 누구 줄지 누구 안 줄지 이미 아는 사람이니까 그래 할 수 있겠지. 그리고 무엇보다 이미 산을 지켜본 사람인데 우리나라 못 지키겠습니까? 저는 지킬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신은 신의 자리에서, 인간의 자리에서, 신은 죽었다라는 니체의 명언도 있지 않습니까? 아직 안 죽었어요. 그러면 그냥 가만히 계셔야 돼요. 나대면 안 돼요. 죽어요, 그러면. 인간의 손에. 이분이 아까 산에서 뭐 하시는 분이랬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산을 지키고 이제 네. 다스리는 네. 신령입니다. 산을 지킨다. 그러니까 군인이죠. 군인. 산을 지킨다. 누가 지킵니까, 우리나라를? 군인들이 지키죠? 이 사람은 군인입니까? 군인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이 정치에 또 개입을 해서는 안 되는 존재인데, 그 교황처럼. 이 사람은 십자군이에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십자군. 그러니까 종교를 상징하고 군대가 있어요. 십자군 대장이란 겁니다. 저는 이거 조금 시대착오적인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네. 신봉사는 정치적인 대통령적으로 봤을 때 인덕 네.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그 네. 인덕 가지고 어떤 정치를 할 거예요? 이 신봉사는 내가 그 어떤 걸 믿고 이 사람을 찍어야 되죠. 그냥 주변에 사람이 많다, 뒷배가 용왕이 있다, 그냥 딸을 잘 키웠다. 이 세 가지밖에 네. 없어요. 그럼 이 세 가지 아니죠. 갖고 제가 뭘 해야 되죠? 자, 이 사람이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네, 조선시대에서 살고 있어요. 이 네, 조선시대에서 이 사람이 생존해 있다는 거. 이 사람이 네. 생존할 때 그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일을 못 해요. 그죠? 음, 일을 못 하잖아요. 눈이 안 보이니까. 근데 일을 못 하는데 이 할아버지 지금 얼굴을 보세요. 나이 몇 살쯤 되어 보입니까? 한 70대는 되었겠죠? 예, 70살까지 일 안 하고 어떻게 살 수 있어요? 그 말은 자기가 이렇게 뭔가 수단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뭐 양반도 아닌 것 같아요. 막 그렇게 네, 계급이 높은 사람도 아니고, 음, 뭐더 막 강원급제를 해서 막 일을 막 조정해서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음, 평범한 사람인데, 이 평범한 사람이 70살까지 제대로 된 일을 하지도 않고 뭔가 나갈 그런 구석이 있었다, 수단이 있었다? 그 말은 이 사람에게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 작품에 나와 있지 않을 뿐이고, 추론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준비해온 시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 김종상 시인의 술래잡기라는 시예요. 김종삼 시인의 술래잡기. 제가 한번 낭독하겠습니다. 잠깐만 한 낭독. 번만 웃고 갈게요. 네. 와, 나 이 사람이 시까지 준비해서 신봉사 대통령으로 만들라고 돌아버리겠네. 하세요.
네, 자, 이거 슬픈 시예요. 웃으면 안 돼요. 아니 일단 웃기잖아요. 아니 신봉사 대통령 만들려고 시 낭송해. 아 나도 눈물 찔끔 날 것 같아. 일단 시 준비한 건 낭송. 이제 신봉사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네, 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김종삼 시인의 술래잡기. 심청일 웃겨보자고 시작한 것이 술래잡기였다. 꿈속에서도 언제나 외로웠던 심청인 오랜만에 제 또래의 애들과 뜀박질을 하였다. 붙잡혔다. 술래가 되었다. 얼마 후 심청은 눈 가리기 헝겊을 맨 채 한동안 서 있었다. 술래잡기 하던 애들은 안 됐다는 듯 심청을 위로해주고 있었다. 자, 이 시를 봐도 이 심청이의 친구들도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심청이 뭐 없잖아요. 가난한 집의 딸이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좋은 친구들과 함께 한다는 거. 아이들은 뭐죠? 우리의 미래죠. 우리의 미래가 밝다. 심청이 아빠와 함께 한다면 여기까지 말씀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산신령을 커버치기보다는 저는 신봉사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는 하고 싶네요. 이럴 네네. 거면 저는 차라리 심청이가 올라갔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심청이가 대통령이 되면 더 나은 거야. 봐봐요. 신봉사보다도 심청이가 더 대박인 거는 아버지를 위해 희생했어. 음, 사기를 당했지만 그거를 이겨냈어. 네, 스스로. 네, 그리고 심지어 따지면은 그 시대 때 최고의 자리인 거죠. 황후. 그렇죠. 용왕이 아내니까. 그때 네, 당시에. 네. 그러니까 영부인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음, 그 뭐 하나 없는 신봉사의 딸이었는데. 그죠? 음, 네, 근데 그녀가 해냈어. 음, 심지어 돌아와서 성대한 잔치를 열었어. 네. 그리고 아버지를 만났어. 아버지, 저 해냈습니다. 나는 신봉사가 대체 모르냐고. 심청이가 그렇게 왕후가 되고 잔치 열동안. 그러니까 나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신봉사를 말씀드리고 뭘 싶은 게 믿고 하나 있는데, 대통령을 시켜야 되냐고. 대체 예, 예. 신봉사를 뭘 믿고 내가 그러니까, 나를 그러니까 설득해봐요. 이게 한국 음. 교육의 폐해예요. 왜? 우리는 이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이 당시에 그 지금 눈이 안 보인다는 건 사실 머리 그냥 이게 아무것도 못 한다고 그냥 완전히 앉아서만 생활할 수 있고 집 밖에도 못 나간 사람이랑 별반 다르지가 않아요. 사실상. 그래서 음. 나갈 수는 있긴 하겠지만 네. 엄청나게 힘들다는 거죠. 음. 실질적으로. 음. 근데 이런 사람이 딸 한 명을 키워냈고 음. 진짜 일도 제대로 못하고 앞도 보이지 않는 사람이 음. 조선시대에서 딸 한 명 키워냈고 그것도 아주 건강하고 아주 자랑스럽게 황후까지 만들었어요. 음. 이것보다 더 정치적인 할아버지가 있나요? 조선시대? 신봉사가 황후를 만든 건 아니죠. 아, 그렇죠. 그건 인정하겠습니다. 그건 음. 인정하겠어요. 근데 딸을 어찌했건, 근데 인성 좋게 키운 건 맞잖아요. 그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 배 굶었지 않아요. 뭐, 애 새끼 뭐 밥 먹이고, 저희도 밥을 먹었어요. 이거 대단한 거 아닌가요? 진짜로. 아니, 생각해보면 내가 일 안 하고 어떻게 밥을 먹습니까? 현대도 이건 불가능해요. 근데 이 사람은 해냈다고. 이걸 어떻게 해내요? 혹시 혹시 우시나요? 아니, 나는 목이 메어요. 이 할아버지 생각하면. 나 진짜, 와, 얼마나 힘들었을까? 제가 이제 애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이 말이 안 예. 되는 거거든요. 진짜. 지금, 저의 지난 날들이, 지난 몇 달간이 너무부터 불나서 눈물이 날 것 같은데. 아니, 이거 아. 진짜 힘든 일이에요. 이거 진짜로. 애 키워보신 부모님들 아마 제 말에 동감할 겁니다. 눈도 안 보이는데 애를 키우는 것도 안 돼요. 애 울 때 애가 어딨지? 이러고 도둥도둥 거리다가 애 울고, 애 진짜 울면 난리 나요. 진짜 지붕 떨어질 것 같아요, 진짜로. 근데 눈 안 보이는데 이걸 키웠다는 게 말이 안 된다니까요, 진짜. 와. 공교롭게도 네. 오늘 지금 녹음하는 날짜가 어버이날입니다. 아, 예. 목이 메이시네요. 신봉사 얘기를 그럼요. 하다가. 난, 진짜, 아니 나도 진짜, 네. 음, 산신령은 얘기를 하다 목이 메일 순간이 없어요. 사실 산신령은 저는 네, 이제 객관적이고 진짜 네, 차갑게 냉정하게 봤을 때 우리나라가 조금 더 이제 음, 성장할 수 있는 정책이나 네, 뭐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잘 선택할 수 있는 사람으로
네. 저는 대통령을 생각해서 음. 대체 신봉사는 어떤 거를 내가 기대를 해야 되지? 근데 네. 산신령은 이제 그런 면모를 보고 저는 산신령을 선택한 건데 네네네. 방아님의 눈물을 보고 나는 이거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눈물을 흘려. 이거는 이거 뭐 진짜 우리가 무슨 진지하게 진짜 대통령을 올릴 건 아니잖아요. 근데 아, 그쵸, 그쵸. 눈물을 흘리시네. 심청이를 키우는 신봉사를 생각하시면서 목이 메이시면 이거는 뭐 1라운드 승리 신봉사로 갈 수밖에 없지. 이렇게 눈물을 마음이 흘리시면 아프다니까요, 진짜로. 목소리가 진짜. 떨린다니까? 오 마이 갓. 난 이건 이성을 초월한 거라고 봅니다. 음. 저는 감동했어요. 이 신봉사의 삶에. 진짜 음. 이거는 심청이도 대단한 거 인정해요. 당연하죠. 음. 심지어 그 시대 때 음. 또 그렇게 한다는 게 정말 쉽잖아요. 또 부모를 위해서 진짜 목숨을 내놓은 거잖아요. 음. 근데 그 말은 곧 그만큼 좋은 아버지였다. 음. 그걸 또 방증하는 게 아닌가. 네, 여기까지 아, 저는 말씀을 좋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저는 아직까지도 신봉사가 왜 대통령이 돼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말할게요. 이거는 제가 네네네네. 진짜예요. 진심으로. 대체 네가 왜?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떠나서 능력이 있다고는 하시지만 이 대통령으로서 네. 실무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내가 어디서 봐야 되는가 이 음, 사람의 음, 일생 속에서 네. 저는 그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심청이를 음, 올리자고 했던 거는 그 사람은 실무적인 능력이 보여요. 협상가적 재질도 보이고 저는 사실 그런 실무의 능력으로 따졌을 때 신봉사는 대체 모르겠어. 좀 잘생겼나? 아하. 뭐 이런 생각도 지금 약간 들거든요. 잘생기긴 한 것 같아요. 약간 네. 차은우가 대통령을 한다면 약간 이런 생각도 음, 들거든요. 예, 차은우. 왜냐하면 예, 인덕이 많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쵸. 그래요. 음, 근데 이번 라운드 신봉사로 가는 단 하나의 이유는 뭐다? 방아님의 눈물이었다. 그리고 아, 진심이죠, 어버이날 진심. 어버이날 특히, 약간 특혜가 있다. 진짜 네, 어버이날 특혜 방아님의 눈물 좋습니다. 방아님의 육아 음, 신봉사님을 특히 이번 라운드 승자로 올리겠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노인 공격 라운드가 아니라 어버이날 라운드 신봉사 승리입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자, 또 공경이긴 해요. 네, 부모님도 그렇죠. 공경해야 되니까. 네. 네. 2라운드. 2라운드 부주제는 희생정신 갑오브 갑 라운드입니다. 음, 좋습니다. 이번 선택은 희생정신에 대해서 선택을 한 거예요. 희생정신은 결국에 자신을 내어주는 걸 음, 얘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선택한 캐릭터는 바로 승자인 저는 콩쥐 팥쥐의 그 항아리를 자신의 몸을 내어주면서 막아주던 두꺼비. 음흠. 어, 방아님은 저는 이제 견우와 직녀 이야기의 까마귀입니다. 좋습니다. 네. 일단 제가 이번엔 먼저 얘기를 할게요. 네. 왜 두꺼비를 선택했느냐? 자, 방아님 혹시 유리 깨진 거에 손 베어 보셨어요? 네. 어떠셨어요? 아팠죠. 진짜 아파요, 그거. 네. 그 유리의 단면이 고르지도 않고요. 그 진짜 네. 아프고 피가 엄청 나죠. 자, 그렇죠. 우리의 두꺼비 몸에 털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렇죠. 미끈매끈해요. 네. 근데 항아리 깨져 있죠? 그 그렇죠. 깨진 단면 울퉁불퉁합니다. 음, 근데 거기를 몸을 비집고 들어가요. 네. 그 털 한 올 없는 그 매끈한 몸으로 네. 그 깨져 있는 모든 부분들을 다 몸으로 받아내면서 음, 차디찬 물이 이 통지가 원하는 도달점에 닿을 수 있도록 참아내면서 이 두꺼비는 피가 났을 겁니다. 분명해요. 뭐 이야기상에 나오진 않았어요. 하지만 음, 피가 나고 차갑고 그리고 두꺼비는 뭐예요? 변온동물입니다. 그쵸. 이 차가운 물을 받는 순간 이 친구도 굉장히 차가워질 거예요. 열기를 음, 다 빼앗깁니다. 체온 그리고 상처 뭐 하나 성한 데 없는 두꺼비 끝끝내 그 항아리를 채우게 만듭니다. 네. 그런 지도자. 나를 위해 털 없는 몸으로 깨진 음, 조각을 받쳐내면서 네. 차가운 물을 그대로 받아내면서 너가 원하는 걸 이뤄줄 수 있게 하는 그런 음, 지도자.
바로 두꺼비입니다. 약간 신봉사 같은 스타일이네요. 진짜 와, 나 안 되겠다. 오늘부로 신봉사 팬클럽 만드세요, 방아님. 예, 봉사클럽 해가지고. 아, 예, 네네. 아, 농담이고요. 네. 네, 좋습니다. 아, 예, 약간 결만 좀 비싸다. 예, 그쵸. 희생 네. 정신이니까 아무래도 네네네. 그쵸. 라운드가. 저는 저는, 여기까지 네,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저는 이제 까마귀, 한마디 일단 키워드만 먼저 말씀드리자면, 완전 과학 기술, 최첨단 기술, 음, 미래 음. 기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네네. 일단, 인류가 가장 멀리 보낸 우주선이 보이저 2호예요. 음, 이제 막 태양계 벗어나니 많이 이러고 있어요. 음, 그런데 이 까마귀, 은하수를 가로지릅니다. 이들의 과학기술은 범은하적이에요. 우리는 은하 어느 구석인가 있는데 그 은하 중심부까지 가본 적이 없어요. 관찰만 해봤어요. 그냥 이 만환경으로만 봤어요. 근데 이 까마귀는 우주를 활공합니다. 그것도 한 마리가 아니에요. 저는 일단 조금 더 특정 지어서 말하자면 까마귀 대장인데 이 까마귀와 까치떼를 그냥 모조리 이끌고 은하수를 가로지른다 보죠. 두꺼비 물 막죠. 맞아요. 아플 거예요. 슬플 거예요. 추울 거예요. 근데 까마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제트 엔진 달고 날아가면 되니까. 까마귀도 고달픈 면이 없지 않아요. 그 네. 견우와 직녀 다리를 만들어 주잖아요. 네네네. 견우와 직녀 아마 견우가 좀 더 무겁겠죠. 견우가 남자니까 아마 네네. 이 견우 발밑에 있는 까마귀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까마귀 무게가 제가 찾아봤는데 대략 네네. 1kg 정도에 종마다 조금 달라요. 조금 오, 더 가벼운 친구는 조금 더 가볍고 한 500g 이 정도 되는 친구도 있고 큰 음. 친구는 2kg까지 가는 친구도 있는데 굉장하네요. 생각보다. 네네네. 근데 이제 보통 1kg 안팎이라고 보시면 돼요. 음. 근데 이제 1kg예요. 근데 그리고 까마귀가 꽤 커요. 크긴 커요. 우리가 음. 가까이서 보면. 근데 견우는 적어도 70kg예요. 제가 볼 때. 음. 그 소를 막 이렇게 징기질을 하는 농사꾼이잖아요. 음. 그 농사꾼 체질 아시죠? 완전히 막 그런 견우의 발밑에 짓눌린 까마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까마귀는 여기서 이 까마귀는 고통스럽지 않다. 왜? 과학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고통스러울 이유가 없죠. 철갑 막 이런 걸 둘러싸고 제트엔진 나오고 하면은 아플 이유가 없어요. 이미 이게 프로텍션이 있다는 거죠. 이런 까마귀가 심지어 그런 자기 친구들을 때로 해서 우주를 그러니까 은하수를 가로질러서 다리를 만들어요. 이거는 거의 제국이죠. 까마귀 제국. 그러니까 제국도 아니야. 사실 이건 그냥 외계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진보에 있어요. 이 과학 기술이 얘네들의 과학 기술이 우리 과학 대통령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내가 지금 대통령을 뽑고자 하는 건지 아니면 마블 히어로를 뽑는 건지가 헷갈려서 지금 잠깐 스톱을 했는데 캡틴 마블이 생각났거든요. 예, 저는 네. 까마귀 얘기를 들으면서 음. 일단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어찌됐건 나도 이 사람을 대통령으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이 사람은 아니죠. 그렇죠, 이 그렇죠. 조류를. 그쵸? 그렇죠. 네. 근데 방금 이제 방아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음. 그래요. 까마귀 제국이죠. 거의 그게 네. 말도 안 되죠. 몇 광년의 거리인데 음. 그거를 다 덮을 정도면 그러니까 그 까마귀들이 어찌됐건 다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대통령이 되는 순간에 그쵸? 제국이니까. 네. 그 까마귀 대장이 대통령인데 당연히 그 까마귀들도 오겠지. 까치 까마귀 다. 아, 그렇죠. 그러면 그게 내가 내 대통령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라고 할 수 있을까? 나는 일단 그 개념부터. 아, 이거는 이제 근데, 예, 예. 까마귀와 이건, 까치 나라가 아닌가? 이건 이건 제가 나를 넘어서는. 분명하게 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 이게 왕은 한 명인데, 그 황제는 한 명인데, 이제 예. 이국인 그런 정치 체제가 있죠. 가령 제일 대표적인 게 오스트리아, 헝가리 같은 예. 나라가 두 개였는데, 이제 정치자는 한 명이었죠. 그런 경우로 이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겠죠. 까마귀는 까마귀끼리 살고, 우리 인류는 인류끼리 살고. 나는 약간 두려워요. 뭐가 두렵냐면 네. 그 수많은 까마귀와 까치가 결국엔 그 대장 한 명을 따른다는 거죠. 그렇죠. 자기 머리가 짓밟혀도
거기 자리를 아, 지킬 수 있도록 그거는 거기 너무, 그리고 맞잖아요. 폭력적으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아니 폭력적으로. 나는 두려워요. 그러니까 아, 나는 네, 그런 까마귀가 나의 대통령이 된다? 아, 편집적으로, 왜냐면, 방금 말씀하셨잖아. 음, 음, 음. 견우의 무게가, 네, 이제 농사꾼이고 70kg 이상이라고 하시는데, 네네네. 네. 그거를 짓눌린 까마귀 머리 그 아픔을 상상해 보셨냐? 아, 그런데 상상하니까, 까마귀는 그러지 않아도 돼요. 왜? 그거 하지 않아도 자기 보호 프로텍트가 이미 막아주고 있어요. 과학기술 너무 발전해서. 자기 머리 잠깐, 안 짓눌러도 돼. 네. 타임. 우리 네. 진짜 과학기술 그 내용에 있는 거 아니잖아. 진짜 걔가 아니죠. 제트기 하지만, 타고 있는 거 아니, 아니잖아. 그럼요. 그럼요. 그런데, 그렇게 치면, 은하수를 가로지르는 건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은하수 그러니까 지르는 네네네. 건 이제 말이 안 네. 되죠. 그것도 말이 안 네. 되는데 근데 나는 그러니까 은하수 그래 서로하고 네. 구전이고 네. 그래 박혁거세 그래 네. 그래 근데 제트 엔진 프로텍트 나 그러니까 그럼 나는 그냥 걔네끼리 행성을 하나 만드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그러면 그렇게 이제 과학기술이 두 국가가 발전하면 아니라 두 행성 한 이제 그렇지. 정치자. 오스트리아와 에이 안 헝가리는 되지. 나라였지만 행성과 행성끼리도 결합이 될 수 있죠. 안 되지 그거는 행성과 행성 결합해서 한 정치자가 그럼 그 정치가 왔다 갔다 어떻게 매번 모든 순간에 대통령 항상 봐야 되는데 그거 안 걔네들의 되지. 과학 기술은 그게 돼요. 아이 은하수를 야 가로지르는데 은하수를 가로지르는데 그거 못합니까? 행성 옆에 바로 옆에 있을 텐데. 근데 가로 지르는 게 네. 따지면요. 네네. 봐봐요. 그 한 까마귀가 전후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다 따라다니면서 머리를 대주는 게 아니라 아니죠, 아니죠. 땡거지로 다리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기술력으로 따지자면 음. 그게 안 된다는 걸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수적으로 그거를 세팅을 한 거예요. 만약에 네. 진짜 기술력이 와방 좋았으면 이제 교대를 해서 자, 음. 이번 연도에는 네가 나가서 머리를 대라. 그러면 한 사람이 그 제트 엔진이건 뭐가 됐건 네네. 한 발자국 나아갈 때마다 왜냐면 이제 우주라는 게 중력이 없기 때문에 견우가 뛰어도 이렇게 뛰겠죠. 그 달에서 네. 이렇게 뛰는 것처럼. 네. 그러면 그 속력에 맞춰서 한 마리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 기술력으로 따지자면 만약에 예를 네. 들어서 네. 모두가 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 다 머리 대주면서. 네네. 그건 약간 난 손실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 부대제로 하면 되는 거거든. 그런 기술력이 있으면. 근데 그게 없으니까 음, 수적으로 밀고 가서 다리를 만들어서 모두가 다 희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도래시켰어요. 그 대장은. 그렇게 아주 그냥 엄청난 기술력이 음, 있다고 하지만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직 부족한 점이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두 행성 체계 네. 이론을 할 수가 없어. 아, 그럼 또 이게 그렇게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인간의 관점으로 본 거예요. 인간의 관점, 인간의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래요. 예. 까마귀는 서로를 사랑하는 동물이에요. 인간처럼 서로를 미워하고 혐오하고 이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 심심하다 그냥 갈까? 갈래? 가자. 나 오늘 내가 하는 이번에 내가 하는 날 아닌데? 또 가지 뭐 심심한데 집에서 뭐해? 그냥 게임이나 하겠지. 그래서 그냥 같이 간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그냥 날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날개 잠깐만. 펴고 있어요. 잠깐만. 이건 너무 무리수잖아. 방아님. 와, 이건 진짜 너무 무리수였다. 이건 인정하세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아, 아니, 그건 네네. 아니잖아. 그 심심해서 간 건 아니잖아. 그러면 아니, 아무리 아니, 당직이 아닌데 심심해서 아, 회사에서 그냥 핸드폰 보고 아,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나는 네네. 방아님이 까마귀면 인정할게요. 내가 지금 이제 까마귀, 커밍아웃 하세요. 까밍아웃 하시면 방까마귀다. 예, 방하가 아니라 예, 방까네요, 그러면? 오늘부로 이름 방가가 바꾸겠습니다. 예. 아니 진짜. 그러니까 나는 그래요. 그러니까 네. 저거는 너무 간 내용이야. 돌이킬 수 없는 너무 네. 멀리 갔어.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볼게요. 네. 두꺼비는 그러면 그 장독대 그 밑에서 물 나오는 걸 음. 막잖아요. 그 다음에 네네. 뭘 합니까? 그리고 이제 그 뒤로 이야기는 나오진 않거든요. 두꺼비가 어떻게 됐다 뭐 이런 거는. 일식당했네요. 그냥 까마귀는 계속 일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따지면 네. 그거죠. 까마귀도 맨날 일하는 거 아니잖아요. 7호 출석만 나와갖고 일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두꺼비도 항아리 또 깨지면 나와서 일할 수도 있지? 맞잖아요. 근데 두꺼비가 오래 못 살아요. 까마귀, 까마귀 까마귀 그렇게 오래 살아요. 밟히면 오래 못 살아요. 아니, 까마귀도. 수명 자체가 근데 그러면
두꺼비랑 까마귀랑 맞다 있으면 누가 이겨요? 까마귀가 아니 이렇게 가. 이기겠죠. 아 그거 당연하지. 양육강식은 3개까지 간다고? 아 그래서 아, 오케이, 대통령을 오케이. 그러면은 그럼 사자를 가야지 대통령을 맞잖아요, 선생님. 사자는 백수의 왕이긴 해요. 진짜. 그래서 어떻게 이번 네. 라운드 두꺼비 아, 이거 너무 보여봐요. 어려운데요? 저는 난 이 까마귀 그림부터 너무 카리스마가 있잖아. 이 날카로운 불이며 그 맹렬한 눈이며 아름다운 깃털 딱 이게 힘센 이 뭐랄까 발. 이거 제가 이미지를 편집하거든요, 여러분. 네네. 저 까마귀 이미지 저 유튜브 올릴 때 겁나 귀여운 일러스트를 올려버리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저 그렇죠. 일러스트는 아, 이거는 그냥 너무 이거지. 아, 그럼 두꺼비 네. 뭐야? 너무 귀엽잖아. 그냥 제 얼굴만 두꺼비는 근데 원래 좀 봐도 귀엽긴 해요. 배부른데 그냥 귀여운 맛으로 가는 거지 음. 뭐. 이런 거지 뭐. 그리고 아이 그 에헤이. 그럼 맞지? 두꺼비가 잘한 거 하나 더 말씀해 주세요. 두꺼비가 잘한 거. 네. 그러니까 두꺼비 어필 난 너무 못 들었어. 그러니까 까마귀에 대한 그런 인신공격들만 저는 이번 인신공격? 선생님, 인신공격은 아니고요. 까마귀에 대한 공격.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비하만 제가 들은 이야? 것 같아서. 네, 오케이. 그래서 두꺼비에 대한 매력을 좀 어, 알 시간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맞지. 좀, 네네. 두꺼비가 그게 말도 안 되는 미션을 주니까 우리의 두꺼비 상황을 꾸준히 살펴보다가 이때다 내가 도움을 줄 때가 왔구나 하고 가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면서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울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네, 나서 사실은 긴 얘기는 나오진 않지만 제가 이제 감히 예상컨대 네, 일단 그 콩쥐는 그 미션을 컴플리트를 해요. 두꺼비 덕에, 그렇죠. 그쵸? 그리고 나서 두꺼비는 이제 뭐 이야기 속에서 사라지지만 이 두꺼비의 그 능력 자체에 대해서 일단 저는 크게 평가하는 편인 거고. 왜냐면 봐요. 그 밑독 빠진 항아리가 물이 채워진 거를 보고 솔직히 두꺼비가 맡고 있으면 뭐야 얘가 맡고 있잖아. 그럼 너 이제 X야. 안 돼. 이럴 수도 있는데 그걸 되게 잘 숨겼다는 말이에요. 왜냐면 두꺼비 자체가 색깔이 음, 갈색이잖아요. 그래서 네, 그거를 또 자기가 생각한 거지. 장독대도 음, 갈색이잖아. 그러니까 마치 밑독이 안 빠진 것처럼 보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나는 두꺼비가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이 음, 사람이 뭐야 두꺼비가 막아준 게 아니라 그냥 그거를 메꾼 것처럼 보여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그런 수도 낼 수 음, 있고. 그러니까 음, 다분히 나의 몸을 내어준 게 아니라 그 순간에 모든 것들이 다 전략적이었다. 계산됐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청개구리가 음, 막아줄 수도 있거든요. 말 맞다나 까마귀들처럼 네, 청개구리 떼가 와서 막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쵸? 음, 그때 두꺼비였어요. 왜야? 색깔이 비슷하니까. 자진해서 장독대랑. 왔다 이 말이네요. 그치, 그치. 이 모든 상황을 살펴보다가 음, 수를 둔 거지. 아, 카멜레온처럼 내가 저 장독대에 네, 진짜 그냥 흠이 돼서, 마치 음, 밑독이 안 빠진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다. 라고 저는 계산을 했다고 보거든요. 네, 그런 계산적인 면모가 크게 나중에 작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대통령이 된다면 음, 자국민을 위해서 어떠한 것이 더 이익으로 가져올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난 두꺼비는 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왜냐면 그 순간의 판단력이거든요. 그거 당장에 물을 채워야 되는 그 절대정명의 음, 순간에서. 네, 그리고 그 장독대 아시잖아요. 되게 커요. 그죠, 그죠. 그거 채우려면 시간 꽤나 걸린다고요. 그 빨리 음, 선택하지 않으면 그거 채울 수도 없어요. 그냥 그날 하루를 다 날리는 거예요. 따지면. 근데 이 음, 친구가 그날 하루를 지켜줬어요. 순간의 판단력과 재빠른 그 움직임으로. 음, 그리고 플러스 희생정신. 그리고 마치 뒤에는 이제 안 나오지만 저는 그것 또한 큰 하나의 덕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게 내세우지 않는 거죠. 뒤에도 내세우지 두꺼비가 않는 거. 나와서 막 뭐 예를 음, 들어 야 내가 그거 물 채워줬으니까 이번에 나 좀 도와줘. 두꺼비집 좀 새로 지어줘. 새집 줄게. 헌집 따오 좀 해줘. 이러지 않아요. 그냥 음, 마치 없었던 인물처럼 사라진다고요. 네, 도움을 줄 건 주고 뭐 음, 받으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음. 네, 그냥 그 순간에 내어주고 빠지는 네. 거예요. 치고 빠지는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정말 갈등을 했거든요. 말씀 들으시면서. 음. 말씀을 하시는 걸 들으면서. 음. 이번에 두꺼비 올려 보내겠습니다. 그 이유는 음. 두꺼비가 잘해서가 아니라 음. 교노와 직녀를 위해서예요. 야 까마귀가 와버리면은 자기들 다리 못 못 만들어줄 것 만나니까. 같아서.
예. 에이, 저는 인정하겠습니다. 진짜 그렇게? 아, 근데, 저는, 네, 아니, 왜냐면, 응, 이거는 까마귀를 변호하는 게 아니라, 두꺼비가 하는 거를 까마귀가 다 하긴 해요. 둘 다 사실 똑같아. 그, 노동의 양이. 근데 난 이 과학 대통령이라는 걸 전 잊을 수가 없어요. 이 과학 과학기술 대통령. 저는 빨리 받아들이고 싶거든요. 수용하고 싶거든요. 과학기술은 우리의 미래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사랑하는 이 애인들을 갈러 넣어도 되는가? 단지 그 과학기술 때문에. 1년에 고작 한 번 만났는데? 전 그건 너무 잔인한 일이다. 우리 그 과학기술 없어도 행복할 수 있잖아요. 근데 견우와 직녀는 뭐가 돼? 까마귀가 여기 오면. 못 만나잖아요. 1년에 한 번밖에 못 만나는데 그것도 못 만나? 그거 너무하잖아. 난 그런 대통령이라면 난 대통령 안 만들 거야. 난 안 찍을 거야. 자, 여기서 잠깐만. 제가 네. 까마귀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까마귀 선택한 거 아니에요. 방아님이 자기가 선택해놓고 지금 자기가 슬퍼졌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니 너무 슬프지 않아요? 1년에 한 번 만나는데 그걸 못 만난다고? 음, 슬프잖아요. 그러니까 까마귀가 도와줘야 되잖아. 근데 지 할 일 안 하고 여기 와? 난 그러면 그거는 대통령으로서 목이 아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까마귀 음, 놓아주자. 나는 미련 없이 맞네. 놓아주겠다. 근데 네, 그게 진짜 크긴 하다, 방금 얘기하신 게. 네, 까마귀는 사실상 생업이 있는 거잖아요. 네, 1년에 한 번씩 꼭 그걸 해야 되는 거잖아, 네, 따지면. 네. 자기들이 그, 네, 약속했으니까. 빅 이벤트죠, 빅 이벤트. 그치. 음, 생업이 있는 사람을 대통령을 하면 안 되거든요. 네, 맞아. 네. 애시당초 까마귀는 안 되는 거였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 진짜 이제 따지자면,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후보자로 그래서 이제 좀, 들어오는 게 네, 그거니까. 음, 생각해보면, 까마귀도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몇만 광년을 이어주려면 그거 하루 이틀 준비해도 되겠어요. 아무리 제트 엔진이 있다고 해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봤을 때 까마귀 대통령 뭐 힘들어서도 못 하고, 그러니까 네, 이번 라운드는 사실 뭐 이 사람의 자질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 아이들을 왜 올려야 되는가 우리도 이제 고민하면서 얘기했던 라운드인 것 같긴 해요. 이번 라운드는 네, 약간 저도 두꺼비 얘기하면서 왜 내가 두꺼비를 올려야 되는가에 대해서 더 네, 고민을 했었는데, 근데 네, 약간 까마귀는 아쉽다. 그러니까 이미 생업이 있는 거고 따지면, 네. 예, 아니, 그러니까 장거리 커플 해보신 분들 알 거예요. 장거리 커플인데 내가 예약한 비행기 혹은 기차가 갑자기 취소됐어요. 그럼 미치거든요. 정신 나갈 것 같아요. 그러면 전 또 음,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전 음, 장기에게 원거리 여행 그때 또 코로나가 있었잖아요. 아 맞네요. 그래서 예. 전 그 마음을 너무 알아요. 저 만약에 제가 그날 텐데 까마귀 안 온다 바로 불 지르러 갈 거예요. 까마귀 집에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까마귀는 열심히 자기 일 하는 걸로. 그래. 네. 그래, 견우와 직녀가 있는데 까마귀가 어딜 와. 그거 음, 해줘야지. 1년에 한 번 딱 하는 거 그거 맞잖아요. 그죠? 그럼요. 그래요. 두꺼비는 좋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번 라운드는, 예, 네. 이번 라운드는 희생정신 갑오브 갑이 아니라 그냥 현직이 있느냐 없느냐였던 것 같네요. 예, 현직, 현생 라운드라고 하겠습니다. 예, 아, 좋습니다. 바꿀게요. 예, 자꾸 이번 라운드, 달라지네요, 뭔가. 예, 어쩔 수 없죠, 뭐. 네, 어버이날로 좋습니다. 바뀌고 막, 라운드. 네, 근데 뭐 이게 또 저희 팟캐스트만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맞아, 맞아. 좋습니다. 이번 라운드, 콩쥐 팥쥐의 두꺼비 승자입니다. 다음 라운드, 3라운드 갈게요. 이게 진짜 먹거리를 뜻하는 거기도 하지만, 먹거리 관련한 이름이 있어서 먹거리 대잔치라고 붙여 놓은 건데, 음, 이번 라운드 부제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먹거리 대잔치라고 부제를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승자가 선택한 캐릭터는 우렁각시의 우렁각시입니다. 방아님은 어떤 걸 선택하셨죠? 저는 호랑이가 두려워하는 그 곶감. 자, 이번 라운드 먼저 이번에 또 1라운드 먼저 해주셨고 2라운드 제가 또 먼저 했으니까 3라운드는 또 이번에 방아님이 저는 일단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건 곶감이 아니라 호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호랑이. 호랑이. 네. 호랑이는 재난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호랑이 그쵸. 우리나라에 많았잖아요. 엄청. 음, 그래서 호랑이가 막 마을에도 돌아다니고 가끔 한 번 궁궐 안에도 이제 호랑이가 들어와서 뭐 그랬던 적이 있다. 이런 것도 뭐 조선왕조 실록인가 거기 나왔다고 해요. 음,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들어봤던 것 같아요. 음. 그만큼 이제 정말 무서운 존재고 사실 진짜 재난이 맞죠. 그 정도면. 곶감이
이 재난을 막아줘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냐면 지진이 났는데 지진이 멈춘 격이에요. 재난이라는 거는 우리가 모두 무서워하고 피해야 하고 국가 지도자의 입장에서는 가장 꺼려할 만한 거죠. 코로나나 뭐 지진이 될 수도 있고 이번에 또 불이 엄청 크게 났었잖아요. 그런 재난으로 많은 사람들이 또 힘들어하고 시민들이나 백성들이겠죠, 이때는. 백성들이 또 힘들어하고, 이제 고통을 받는데, 지도자라 함은 백성들을 제일 1순위로 생각해야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백성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건 재난이고, 그 재난을 막아주는 대통령. 이 정도는 말 다 한 거 아닌가. 코로나를 막는 대통령. 뭐, 산불을 끄는 대통령. 진짜 후 불러서 산불이 꺼졌어요. 이 정도예요. 이것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있을 수 있나? 이 정도 자연재해를 막는다고?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게 감이 되게 사실 서민적이에요. 감나무는 마을마다 하나씩 있는 그런 나무였잖아요. 그래서 되게 서민적이고 또 친화적이고 이게 또 오래 먹을 수 있어요. 곶감은 말려서 먹는 거기 때문에. 아, 왜 웃으시는 거죠? 아니 이거 가만히 듣다 보니까 네. 이걸 진지하게 말씀하시는 방아님과 이걸 진지하게 듣고 있는 제가 지금 저희는 이제 이거를 녹음을 할 때 둘이 화상회의로 녹음을 하거든요. 네. 표정들이 너무 웃겨서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와서 정말 진지하게 저도 듣고 있거든요. 방아님도 정말 진지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곶감이 대통령이 돼야 될 이유를 우리 정말 진지하게 지금 1시간 20분 넘게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를 하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저는 완전 진중함이에요. 진짜. 네. 네. 이게 자꾸만 이제 저도 이제 정말 진중하게 저도 하고 있거든요. 진지하게. 네네네네. 근데 이게 가끔씩 와요. 어쩔 수 없어요. 방아님 지금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이거 저도 이제 화면을 보고 있잖아요. 갑자기 입술이 자꾸 실룩실룩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쵸. 네, 그래서 그렇죠. 뭐 아무튼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그러니까 오래 먹을 수 있어요. 보릿고개에서도 먹을 수 있는 거죠. 아무것도 뭐 밥살도 없는데 남은 곶감 이거 하나 쪼개서 가족들을 나눠 먹고 서민들의 배를 불릴 수 있는 대통령, 경제 대통령, 재난 대통령. 그리고 심지어 이게 왕에게 진상되는 음식이에요. 곶감은. 그쵸. 곶감은. 네. 그러니까 왕부터 백성까지. 우리는 곶감 앞에서 평등해요. 왕부터 백성까지 무한으로 즐길 수 있는 거 곶감. 그리고 심지어 이거 과학적이에요. 왜? 그 과거에 SBS 호기심 천국 혹시 아시나요? 그게 뭐죠? 그 호기심 천국이라고 그냥 호기심 천국. 네네네네. 그 스펀지 알아요. 같은 그런 네, 프로그램이 알아요. 있었는데 이제 실험을 해봤어요. 호랑이는 진짜로 곶감 무서워하는가? 이제 이 우리 안에 곶감을 넣었어요. 그랬더니 냄새를 맡았는데 호랑이가 관심이 별로 없어서 접었고 이렇게 딴 데로 갔고 두 번째는 사육사가 이제 손으로 먹이려고 해봤는데도 뭐 안 좋아했어요 호랑이가. 그리고 세 번째로 마지막에 진짜 실험을 한 거죠. 닭 안에 곶감을 넣어서 줬는데 호랑이는 먹고 그걸 토했어요. 호랑이는 정말 곶감을 무서워해요. 근데 이제 여기까지 마지막 건 같은 경우에는 호랑이가 무서워한다기보단 그냥 그 입맛에 안 맞았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일단은 뭐 그 호기심 네. 천국의 내용은 일단 둘째치고 제가 지금 가만히 네. 들으면서 저도 네.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이걸 듣고 내가 우렁각시를 이제 피력을 해야 되는데 오늘 내가 선정해 놓은 캐릭터들을 쭉 보니까 이제 다음 라운드도 하나 있지만 네네. 산신령 빼고는 다 그냥 멍청하게 착한 사람들을 뽑아놓은 것 같다는 생각을 네. 지금 문득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네. 방아님은 반대거든요. 네. 그러니까 멍청하게 착한 사람들이긴 하죠. 근데 이게 가만히 보니까 이게 대중 구도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다음 라운드 보시면 더 그렇게 느끼실 텐데. 다음 라운드가 최악이죠. 최악이죠. 이제 뭐 네. 저는 뭐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지금 벌써 다음 라운드가 지금 걱정이 될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보니까 네. 지금 그렇게 준비할 때 그런 생각 안 했는데. 예. 아무튼 일단 우렁각시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네네. 저는 일단 우렁각시라는 말 자체를 조금 바꾸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현 시대의 대통령을 논하는 자리에 각시, 우렁각시 어떠한 특정한 성별을 논하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렁애인으로 바꿀게요. 우렁애인. 우렁애인. 네, 알겠습니다. 예, 일단은. 네. 그러니까 우렁각시는 진짜 좀 불쌍한 사람이잖아요. 피해자잖아요. 완전 피해자. 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왜 선택을 했는지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저희가 먹거리 대잔치라는 어떤 부제를 달면서 하긴 했지만 저는 이걸 왜 선택했냐라고
저도 음, 준비를 하면서 생각을 했던 게, 그러니까 그 네, 모든 걸 빼놓고 음, 그 우렁이만 보는 거예요, 저는. 우렁이, 네, 그 캐릭터만. 사람이 되는 그 우렁이만. 그러니까 뭐 네, 청년이 그걸 갖고 오고 그런 내용을 다 빼고 아, 우렁이만, 우렁이만 본 거예요, 저는 이제. 우리 아까 전에 까마귀. 지대한 과학기술이 있다고 했죠. 그쵸? 그쵸? 네, 사람이 되는 우렁이. 우리 음, 해리포터 보시면 네, 투명 망토라는 것도 있고요. 모습을 변하게 해주는 폴리주스라는 게 있어요. 네, 마시면 어떤 일정 시간 내에 제가 이제 뭐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방아님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음, 목소리도 뭐 다르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근데 이 우렁이는 폴리주스를 마시지 않아도 그 엄청난 음, 능력을 뽐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런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하는 것이 음. 남 등쳐먹고 그런 나쁜 놈들, 사기꾼 놈들 어 하는 짓이 아니라 남을 도와주고 남을 배려해주는 그러니까 그런 엄청난 능력을 그런 데에 쓰는 거예요. 근데 음. 사람이 되었어요. 네. 호랑이를 만나면 어떻게 되죠? 먹히겠죠. 근데 곶감이 있다면 살아남겠죠. 그래서 저는 그냥 우렁 사람까지로만 보고 저는 이 음, 우렁 사람이 뭔가 그런 것들 능력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음, 조절할 수 있는 그러니까 네, 욕심 부리지 않는 사람. 네. 음. 사실 욕심은 그런 생각. 곶감이 제일 없어요. 곶감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호랑이가 무서워요. 칼심바가 넘친다는 거예요. 곶감은 그냥 있었을 뿐인데 존재 자체가 그냥 분명한 거죠. 근데 약간 저는 그 생각이 네. 들어요. 이 곶감이 그 호랑이 놀래켜서 약간 확 아니면 얼굴이라도 비춰서 호랑이가 무서워서 가는 게 아니라 이 설화는 사실은 음, 풀 스토리는 할머니가 우는 애기를 음. 달래주려는 달래려고. 어떤 네. 것으로 야 호랑이 온다. 근데 진짜 호랑이가 그 때마침 또 네. 양다는 못 되는 호랑이인 거죠. 오고 그렇죠. 있었고. 예. 네. 그래서 호랑이가 야 나 간다 이랬는데 갑자기 애기가 계속 울어. 울음을 음. 멈추지 않아. 근데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할머니가 곶감을 줄 테니까 뚝 음. 그쳐라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랬더니 애가 뚝 그쳐요. 그쵸. 그래서 호랑이가 그걸 보고 오 마이 갓 곶감 도대체 뭔데? 음. 나보다 더 무섭나? 하고 꽁지 빠지게 도망갔다라는 게 이제 풀 스토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곶감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가, 그게 얼마나 무서운 무기가 될 수 있는가를 아는 사람이고, 그거 덕분에 호랑이는 곶감은 그냥 아무것도 못해요. 그만큼 곶감이 가지고 있는 카리스마, 그리고 그의 통찰력, 이 서민과 함께하는 동시에 서민의 그 힘을 아는 사람이 바로 곶감입니다. 나는 누가 보면 곶감이 그 말한 줄 알겠어 애기한테. 나 할머니가 얘기한 거잖아요 그거. 곶감이 갑자기 입이 딱 나와가지고 애기야 내가 너의 위장을 채워줄 테니까 울음을 뚝 그쳐 하고 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걸 근데 이제 예, 그쵸. 음 그쵸. 음. 그걸 이제 말씀해 주세요. 예, 방금 아니 어떤 그걸 이제 그러니까 응, 대통령, 그러니까 한 나라의 그런 대표 혹은 뭐 옛날 이 당시로 치면 이제 군주겠죠. 응?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마저도 이게 조금 나쁘게 말하자면 이용할 줄도 알아야 한다라고 봐요. 이용할 줄 알아야 이용할 줄 된다. 알아야 된다. 그런 정치적인 역량이란 거죠. 그게. 그러니까 이 서민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그거를 또 보여주고 그 이미지를 또 그로 인해서 재난도 막아내고, 그러니까 일종의 엄청난 외교관인 거기도 해요. 왜냐면 아주 무서운 상대가 왔는데 말 한마디로 물리치는 사람이니까. 사람은 아니긴 한데 그런 존재니까. 음. 와, 국감을 이길 수 있나? 전 약간 극강의 캐릭터가 아닌가. 그 약간 서희처럼 옛날에 고려시대 때 서희 말 한마디로 그 아 땅을 뺏어 단판, 오잖아요. 네, 단판에서도 아, 약간 그런 느낌도 있고. 곶감이 유력하다? 저는 네.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도 자꾸만 이해가 안 돼. 그냥 이해가 안 되는 이유가 뭐지? 아무튼 이해가 아니, 안 왜냐면 가는 말이 안 되는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해가. 이해가 안 돼. 그냥 진짜 음, 약간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네. 곶감이 교회의 십자가처럼 그러니까 내세우는 거지. 뭐 뱀파이어 나타나면 흡혈귀 나타나면 십자가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음, 그러니까 그 도구로 쓰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곶감은 그런 도구화가 될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네. 도구인 거지. 얘가 대표할 수는 없어요. 무언가를. 전 그렇게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그 음, 호랑이가 두려워한다? 네. 그냥 곶감을 보여주면 된다. 그럼 그게 그냥 도구화가 되는 거지. 이걸 대통령으로 끌고 갈 이유가 있을까? 사실 음. 근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대통령 되면 안 되긴 해요. 그러니까 우리 라운드 안에 있는 사람들? 아니 여기 전부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응. 두꺼비랑 까마귀가 건데 까마귀 그건 맞지. 그건 맞는데, 그러니까, 사실 네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접근 방법 자체를 좀 달리 할 필요가 있다. 산신령이랑 얘기는 가능하냐 이런 거죠. 산신령이든 두꺼비든 까마귀든 뭐 얘기 안 되잖아요. 이거를 시적 호영이 필요하다 이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우렁각시가 사실 뭐 우렁이가 어떻게 사람이 됩니까? 그것처럼 곶감도 곶감일 뿐이지만 하나의 캐릭터로 봐야 된다. 곶감 같은 사람, 곶감 와, 근데 대통령. 네, 진짜 여기서 내가 문득 생각한 게, 우리 주제가 내가 경호실장이라면 지켜주고 싶은 대통령을 뽑는 거였잖아요? 네, 두꺼비? 난 이거는 맞는 것 같아. 두꺼비 지켜주고 싶어. 네, 신봉사? 그래요. 지켜주고 싶어요. 네, 우렁 사람 대 곶감. 그래, 곶감이 사람이라고 칩시다. 네. 예, 사람처럼 곶감 사람이죠. 저는 그 접근으로 가면은 깔끔하게 우렁 사람의 패배인 것 같아요. 왜냐, 곶감 사람이라고 치고 이 사람 대통령이고 내가 이제 지켜줘야 음, 되는 거잖아. 엔다이야 그렇죠, 그렇죠. 하면서 네, 문화재 그 이상의 값어치가 있는 그렇죠. 사람이에요.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이 사람을 순수한 마음. 지켜주고 싶다라는 마음만 가지고 가야 음, 된다면 우렁 네. 사람은 그 마음은 아니라는 거지. 그냥 이 사람 나쁜 짓 아, 할까 봐 내가 지켜보는 듯한 느낌이 있다고 아,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우리 네, 원 네, 주제를 네,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 네, 얘기하다가 그러네요. 그 주제를 생각 안 하고 얘기를 하고 있었네요, 그동안. 그니까 그 주제를 생각하니까 이건 곶감의 승리가 될 수밖에 없어. 우렁 사람은 지켜봐야 돼. 이번 라운드의 승리는 깔끔하게 곶감의 승리로 가시죠. 음. 좋습니다. 자, 다음 라운드 갈게요. 부제목은 형제의 난입니다. 음, 당연히 부제목 들으면은 그거겠거니 하는 라운드일 것 같아요. 네. 형제의 이야기죠. 흥부와 놀부의 흥부를 승자는 선택했고요. 저는 놀부 선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앞서 말했다시피 저는 멍청하게 착한 사람들만 골랐다는 게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4라운드 마저 난 놀부를 안 하고 흥부를 선택했어. 아니, 나는 이제 뭘 할 수 근데 있을까? 이 싸움은 사실 놀부가 너무 불리해요. 왜냐면 흥부는 착하기라도 한데 놀부는 멍청한 데다가 나쁜 사람이에요. 그쵸? 그래서 지금 제가 골똘히 생각을 해봤는데 뭐가 떠오르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진짜? 시점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응. 그 최인훈 작가의 놀부견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저도 뭐 대충 훑어만 봤습니다만은 음. 이제 흥부전을 다른 시선에서 이제 본 작품이거든요. 음. 그래서 네네. 놀부전이긴 한데 흥부전은 가짜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와전이 된 내용이다 이런 식으로 놀부가 자기를 변호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음. 이 내용을 가지고 올라고 했는데 이 내용은 너무 또 벗어나는 것 같아서 흥부전과는 음. 음. 이거를 가져오기 힘들었고 제가 네. 먼저 시작을 하자면 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놀부는 돈 관리는 잘하는 친구예요. 음. 흥부는 운빨이잖아요. 사실 그냥 못 모르고 어디서 그냥 주워들어서 주식 풀매수했는데 그냥 대박난 친구라고 봐요. 저는 근데 이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흥부가 이제 놀부한테 이거 돈을 다 뺏긴 거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네. 근데 놀부가 흥부의 돈을 뺏은 게 아니라 흥부가 돈을 잘 못 써서 놀부가 대신 좀 관리해주고 있었다? 이건 안 되나요? 안 되죠. 와, 여러분, 이런 사람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너가 돈 관리 잘 못하는 것 같으니까 내가 조금 도와줄게. 이러면서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그쵸. 안 되죠, 안 예. 되죠. 안 되죠, 안 되죠. 흥부 지켜주고 싶은 존재죠. 약간 약한 느낌. 병양미가 있잖아요. 또 우리의 흥부. 아니, 제가 말씀- 그러니까 놀부를 변호하기 너무 힘든 게 음. 극중에서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맞아요. 작품이. 그러니까 이게 좋게 볼 만한 건덕지가 하나, 그러니까 최인훈 작가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읽으면서 느낀 게, 이 흥부전 자체가 흥부의 시점에서 쓰여진 거라서, 얘기하는 거라서, 나는 이 얘기랑 내가 겪은 건 이거랑 다르다. 약간 이런 뉘앙스를 저는 좀 받았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겠다. 최인훈 작가도 그럴 수밖에 없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놀부가 쓰레기예요. 인생 글로 먹었어요. 이게 제비 다리만 부수지 않았어도 가만히 있던 맞아요. 제비를. 저는 그렇기 때문에 놀부에 대해서 좋게 말할 건덕지가 생각해보니 없다. 있을 줄 알았는데. 난 있을 줄 알고 놀부를 선택했는데 없네? 이런 느낌이라서 좀 어제 준비하면서 상당히 당황스러웠죠. 근데 흥부는
뭐가 없는 거야. 근데 음, 놀부는 더 안 되는 거지, 따지면. 얘는 그렇죠. 말이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예 예. 인간 자체가 사람 자체가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 진짜 어떻게 음, 이럴 수 있지 싶을 만큼. 그러니까 처음부터 스타트부터 잘못된 사람이잖아. 유산 그렇죠. 상속을 자기 혼자 받고 싶어서 음, 흥부를 내쫓아버리고 이미 스타트부터 놀부는 끝난 사람이에요. 말을 할 음, 논쟁의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이제 흥부를 준비하면서 흥부도 뭐 별다른 특색도 없지만 이거 놀부는 더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솔직히 음, 들긴 했어요. 맞아요, 맞아요. 음, 아, 제비 달리 부순 게 놀부가 아니라 차라리 놀부 아내였으면. 왜냐면 놀부 아내가 그 맞아. 기사대기도 때리잖아요. 그쵸. 그, 주걱으로 기사되게 예, 예, 때리죠. 예. 예. 차라리 그랬으면 이제 어떻게라도 해보겠는데, 제비 다리가 너무 그치. 컸어요. 제비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래 날아가다가 마실이나 갔다 올까? 나 갑자기 잡혀갖고 그냥 목덜미 꽉 잡아갖고 다리 탁 우리 부러뜨려 이거 버리는데. 까마귀 부대에서 좀 대신 나서줘야 됩니다, 이거는. 까마귀 아, 우리 그치. 거기서 조금 재판이 필요해요. 제가 볼 땐. 그치. 놀부 회부될 만하지 이거. 예, 예, 예. 아, 이거 이거는 저는 깔끔하게 홍보 올리시죠. 조류권 침해. 오케이. 조류권 네. 침해로 이제 놀부는 선거권 박탈 깔끔하게 시키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8강이 이제 끝났습니다. 음, 너무 길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뭐 남은 4강 그리고 네. 결승전까지는 빠르게 가보시죠. 좋아요, 자, 좋아요. 4강 시작합니다. 1라운드 우리 노인 공격 라운드에서 어버이날 라운드로 바뀌었죠. 심청전의 신봉사, 콩쥐팥쥐 두꺼비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네. 신봉사 대 두꺼비예요. 이 라운드 자체는 이제 말이 안 되는 라운드죠. 사람 대 동물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이건 사람이 더 많은 걸 보여줄 수밖에 없다는 생각해. 모든 이야기 안에서 동물이 많이 보여주는 거 동물농장,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하고 그 브레멘 음악대 네. 에서는 이제 많은 게 나오지만 사실 두꺼비가 뭐 앞서 말했지만 내용이 많지가 않아요. 딱 그거 하나거든요. 그쵸, 그쵸. 항 장독대를 막았다. 음, 항아리를 음, 막았다. 근데 음, 신봉사 사실 그쵸. 많아요. 예, 말할 게 많아서 음, 저는 여기서 두꺼비는 아쉽지만 두꺼비도 음. 좋은 후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아, 예. 그럼요. 네. 저도 선전했죠, 전 까마귀 상대로. 예, 맞죠. 저는 지켜줄 수 있어요, 두꺼비. 대통령 음, 되면. 근데 저, 저는 이제 네. 신봉사가 낫다. 예, 저도 올려보내야 돼. 한표, 네네. 신봉사한테 한 그죠? 표. 당연하죠. 목이 메이셨는데. 당연히 아이, 신봉사한테 그럼요. 한 표 아니겠습니까? 좋습니다. 음, 이거는 내 신봉사의 윈으로 이거 깔끔하게 좀 정리를 하고 네.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4강 2라운드. 약간 두꺼비 대 신봉사랑 비슷한 느낌인데요. 자, 먹거리 대잔치 라운드에서 올라왔습니다. 거의 문화재급. 그리고 우리의 주제를 다시 한번 파악하게 만들었던 곶감 vs 흥부 놀부의 흥부. 자, 이거는 저는 이 라운드는 좀 개인적으로 아까 전에 앞선 라운드랑 두고 봤을 때 이 전체 스토리에서 두꺼비가 나오는 부분은 짧잖아요. 근데 이 곶감의 내용은 결국 곶감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곶감이 전부이긴 해요. 호랑이랑 곶감 두 개의 음,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네. 이야기 비중을 따지면 안 될 것 같고 흥부와 음, 놀부의 흥부는 사실 주인공이니까 이거는 이제 너무 흥부는 너무 주인공이어서 그걸 네. 제외하고 조금 이번 라운드는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아님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자면, 흥부가 대통령이 되면 음, 나라가 진짜 망할 것 같다. 이 생각을 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왜죠? 왜냐면, 얘는 일을 안 해요. 그 동량만 다녀요. 그러니까 몸도 이렇게 신봉사처럼 그렇게 아픈 사람도 아닌 것 같고, 사지 멀쩡한 사람인데, 그 애가 몇 명이었죠? 뭐, 엄청 대식구잖아요. 맞아요, 대가족이에요. 예. 네, 대가족인데 일을 안 해요. 이 아이들과 가족은 어떡합니까? 그렇기 음. 때문에 대통령이 되면 이 사람 누릴 거예요. 그 권력의 맛을. 그리고 변질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놀부가 형이잖아요. 친형. 네. 그러니까 놀부가 하는 걸 봤잖아. 음, 흥부는. 네. 그러니까 보고 배우는 것이냐, 보고 배우지 않을 것이냐의 음, 문제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럴 저는 수도 있죠. 이거는. 네. 네. 그러니까 보고 배운다의 개념으로 가면 방아님의 말씀이 완전 음, 맞는 거고, 네. 나는 오히려 저렇게 살진 않을 거야. 음, 나는 오히려 더 베풀면서 살 거야. 뭐 박이 터지면서 금은보가 나오니까 당연히 소문이 나겠지만, 그걸 자기만 취득했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입을 모아서
야, 흥분해. 난리 났대. 너무 음, 축하한다. 이렇게 얘기 안 했을 것 같아요. 오히려 뒤에서 쉬쉬거리면서 네. 흥부 나쁜 놈, 흥부 망해라. 그러니까 음, 놀부도 그럼 제비다리 안 부러뜨렸을 것 같아. 네. 그걸 좀 베풀었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흥부가 남들한테도. 그래서 그렇게 좋게 얘기가 음. 나와서 놀부가 제비다리를 부러뜨릴 수 있지 않았을까? 음, 그때까지는 이제 승자님의 말씀이 일리가 있어요. 음, 근데 갈수록 변해간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흥부가 이 재물을 얻게 된 게 순전히 운 때문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열심히 뭔가 나름대로 뭘 했고 노력을 했고 엄청 고생을 했고 해서 이 재물을 얻은 거면 계속 이렇게 지속이 될 것 같은데 왜냐면 자기 힘겨움을 겪었고 그 노력의 맛을 알고 이 돈이랑 같이 뭘 계속 할 것 같거든요. 근데 흥부는 음, 사실 말하자면 완전히 한량이고 완전히 건달이에요, 사실상. 돈만 뺏지 않을 뿐이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집에서 맨날 놀고, 구걸이나 음, 다니고, 그러다가 음, 로또 당첨된 거잖아요, 사실상. 그래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막 돈 얘기들이 돌았겠죠? 돈을 막 뿌리고 다녔을 테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돈도 좀 주고, 베풀고 했겠지만, 분명히 사기꾼 하나 나타나요. 그러니까 놀부가 있기 때문에 홍부가 좋아 보이는 거지. 반면에 음, 곶감은 재난 방지, 경제 대통령, 흥부 망해요. 경제 망해요. GDP가 떨어져요. 하지만 국가입니다. 경제 대통령. 적어도 유진하죠. 국감은 그 자체로 나를 먹이지만 저는 흥부는 저한테 뭘 해줄 수 있죠? 흥부가 저한테 해줄 수 있는 건 없어요. 제가 사기를 아, 치면 얻을 수 있겠죠. 여기서 잠깐 제가 너무 크게 웃었던 이유는 흥부는 저한테 뭘 해줄 수 있죠? 하고 그 하는 그 표정이 그 이병헌이 영화에서 말해봐요.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하는 표정하고 너무 유사해서 지금 아, 빵 그렇군요. 터졌는데. 예. 아, 근데 이게 진짜 흥부는 그래요. 진짜 이게 비전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 그러니까 저한테 흥부는 그냥 놀부는 진짜 그냥 노내라 치고 음. 흥부는 진짜 마주치기도 싫은 사람이에요, 전. 그래요. 그러면 네. 흥부는 개인적인 스타일도 아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친분을 쌓고 싶은 스타일도 아니다. 뭐 저는 이걸 할 때 우선적으로 우리가 내가 선정한 캐릭터에 대해서 변론을 하는 건 맞지만 이제 아, 4강쯤 그렇죠. 되면은 저는 이제 그냥 캐릭터 대 캐릭터로 보는 거긴 하거든요. 맞아, 이상의 맞아. 월드컵 하는 저도 그래요. 거. 음. 그래서 이제 객관적으로 봤을 때 흥부? 근데 곶감? 음. 근데 그러니까 다음 라운드 네네. 네, 네네. 말씀하세요. 아니, 그냥 곶감이 의아하긴 해요. 곶감? 뭘 할 수 있어? 근데 할 수 있는 게 적어도 하나 있죠. 진짜 곶감이라 할지라도 먹을 수는 있죠. 홍보는 먹지도 못해요. 먹으면 이제 사고죠. 일단은 저는 사실 근데 이것도 있어요. 다음 라운드에 이미 올라간 사람을 알기 때문에 신봉사 곶감의 대결이 솔직히 궁금해서 저는 이번에 곶감에 한 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저 역시요. 좋습니다. 이번 라운드. 공교롭게도 이번 대진에서는 계속 방아님이 선택한 사람들 올라가는데 뭐 방송 들으신 분이면 아시겠죠? 제가 이길 수가 없는 이번 대진은 이 사람들이 힘드네요. 다 했어요. 저는 한 게 없죠. 힘들어 힘들어. 이거 진짜 쉽지 않아. 내가 캐릭터 선정을 좀 잘못했나 이런 생각도 문득 들기도 하고 지금. 아무튼 결승전 바로 가보죠. 마지막 결승전 드디어 길고긴 대화의 끝입니다. 음. 심청전 신봉사 대 모든 호랑이가 두려워하는 바로 그 곶감입니다. 저는 사실 말을 많이 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방아님의 선택이 궁금해요. 아, 이 라운드 그런, 진짜 아, 왜냐면 둘 다 선택하신 캐릭터였잖아요. 그렇긴 방아님께서 하죠. 따지면. 그러니까 네. 저는 앞서 말했다시피 왜 신봉사가 올라가야 되는지 저는 모르겠다. 실무적으로 봤을 때. 실무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음, 산신령을 우리가 원 주제로 돌아가자면 산신령을 더 지키고 싶었어요. 저는 사실 따지면. 아, 네. 왜냐면 그렇군요. 영험한 사람이고 사실 네. 나이로 따져도 더 나이도 많고 신봉사보다 그렇죠. 훨씬 많은 사람이고 음, 그러니까 실무적인 능력도 뛰어난 사람이고 신봉사에 비해서는 전 그렇게 네.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하지만 이길 수 없죠. 뜨거운 눈물 이길 수 없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되게 죄송해지네요. 그래서
나는 모르겠지만 일단 신봉사를 올렸지만 저는 분명 방아님은 믿는 구석이 있어서 신봉사에게 그렇게 열변을 토했고 곶감 역시도 이런 입장에서 저의 의견보다도 전 방아님의 의견을 더 듣고 싶은 거죠. 이번 결승은. 이게 정말 어려운 주제인 게,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면 대통령일 때 내가 음. 구하고 싶은 사람인 거잖아요. 지켜주고 싶은 사람이지. 경호 네, 실장으로서. 지켜주고 내 싶은 사람. 책임을 다해서. 네. 이게 이번 이 2회 녹음을 하면서 처음으로 이 주제로 돌아간다면, 일단 곶감은 자기 스스로 방어 능력이 너무 뛰어나요. 아니, 호랑이도 이기는데 내가 왜 필요해? 나는 호랑이 못 이기거든요. 예. 근데 곶감은 호랑이를 이겨요. 근데 신봉사는 앞에 있는 돌멩이도 못 이겨요. 걸리면 넘어져요. 나 이게 너무 마음이 딱한 거야. 홀 아버지잖아요. 혼자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아버지 이름 외시는 마음으로 신봉사 선택하겠습니다. 이게 약간 그때 듀이 때랑 비슷해. 내가 듀이를 선택하면, 그러니까 겸상을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고 하면은 인종차별주의자가 되는 것처럼. 내가 여기서 아니요? 전 신봉사 안 지켜주고 싶은데요. 그럼 우리네 아버지? 너 아버지 배반해? 너 탈룰라? 너 페륜? 이렇게 돼버리는 이 순간에 절체절명의 순간에 저는 근데 여기서 한마디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네네. 우리의 곶감 물렁하다면서요. 물렁하죠. 잘 터진다면서요. 물렁하죠. 잘 터지죠. 근데 이게 오래 건조시키면 딱딱해져요. 이제 의미가 포기 그냥 곶감 자체로 가는구나. 아 이거 진짜 거의 뭐 우렁 사람이네 곶감이. 아니, 사람 됐다가 곶감 됐다가. 예. 이게 주제로 돌아가서 그래요. 그러니까 누가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가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는 저는 곶감이 맞아요. 근데 이 사람이 대통령이라면 누구를 지켜주고 싶어요? 맞아 그거지. 예. 그렇기 때문에 한 명의 인간으로서 우리 신봉사에게 빠져버렸다. 진짜 아, 예. 빠지셨네. 지금 예. 2시간이 넘어가는 이 시점에 신봉사 러버가 되셨네. 저번에 듀이 혐오로 끝나셨는데. 어떻게 이래요, 사람이. 진짜 재밌네요. 우리는 혼자서 이렇게 이만큼 자라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 다 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고, 누군가의 손길, 누군가의 그런 품이 필요했죠. 그 음. 한 명의 인간에게 그 품을 내어주는 그 또 다른 인간이란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심지어 눈도 안 보여. 조선시대인데. 네, 여기까지 얘기했을 때 저희 장장 지금 2시간 반, 거의 3시간을 달려서 이 얘기를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의 선택이면 될 것 같아요. 이미 방아님은 뭐 신봉사 광팬이 되셨고 저도 곶감 대 신봉사 하면 당연히 신봉사일 것 같아요. 이번 지난했습니다. 정말. 아, 내가 경호실장이라면 대통령실 경호실장이라면 지켜주고 싶은 음. 대통령은 이 팟캐스트 주제의 승자는 심청전의 신봉사입니다. 정말 길었고요.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말하려고 우리 서로 많이 노력했고요. 방아님 오늘 진 면모를 봤습니다. 무서워요, 난 당신이. 아니죠. 언제나 사랑으로. 사랑으로. 또 이렇게 공감으로. 공감으로. 함께 하고 싶습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신봉사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오늘 또 이렇게 고생해주신 방아님 네. 어떠셨나요? 간단한 소감? 간단한 소감. 즐거웠고, 저는 솔직히 신봉사 올라갈 줄 몰랐습니다. 우승할 줄 몰랐습니다. 30명이랑 박빙이라고 생각했어요. 우열을 가리기 좀 힘들다. 근데 여튼 그래서 우승을 했다는 게 조금 놀랐고요. 네, 저는 까마귀의 우승을 점치고 있었거든요. 개인적으로. 까마귀? 과학 대통령. 네. 근데 까마귀가 좀 일찍 떨어져서 좀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도 뭐 저도 역시나 즐거웠고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다음에 또 얼만큼 또 녹음을 할지 모르겠지만 다음번에도 또 재밌게 여러분 네. 뵐 수 있도록 진짜 간절하게 오늘은 외쳐봅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꼭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아님도 한마디 구독 좋아요 한번.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